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3년 만에 발생한 메르스로 서울 대형 병원들이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2주간의 잠복 기간, 그러니까 추석 직전까지가 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년 전에 악몽이 되살아날까 노심초사인 가운데 민족 대이동을 앞두고 관련 소식에 귀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9월 1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친일 행위가 밝혀진 인천 김성수의 호를 딴 성북구 인천로에 대해 성북구가 직권으로 도로명을 변경합니다. 고질적인 주차난을 보이는 마포구 망원동의 공영주차장이 내년 연말 완공됩니다. 총 256명 규모로 편의시설도 함께 들어섭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와의 대담에서 민선 7기 구정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노동 문제와 지역 불균형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수묵화도 감상할 수 있는 배렴가옥 특별전이 종로구 공공한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1월 4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때 고려대학교를 운영했던 인천 김성수의 호를 딴 도로인 성북구 인천로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인천 김성수의 친일 반민족 행위가 밝혀진 만큼 성북구가 직권으로 도로명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첫 소식 이혜진 기자입니다. 고려대학교에 인접해 있는 인천로. 종속도로를 포함해 28개 도로에 인천이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인천이란 명칭을 찾아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명에 쓰인 인천은 동아일보 창설자이자 고려대학교 운영자였던 인천 김성수의 호에서 따온 것. 그런데 인천 김성수의 친일 반민족 행위가 밝혀지면서 정부가 훈장을 취소하고 생가와 동사도 철거하고 있는 상황. 성북구도 인천로의 도로명을 직권으로 바꾸겠다고 밝히면서 흔적 지우기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2월 13일에 이제 정부 국무회의에서 이제 62년도에 건국훈장을 부여해 줬던 것을 취소하는 그런 또 국무회의 의결이 있었고, 어떤 인천로라는 이미 친일 행위로 이제 인정이 돼가지고 그분 이름을 계속 사용한 것은 좀 마땅치 않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 결정을 또 적극 수용하고. 인천도는 6호선 보문역에서 고대 앞 사거리까지 길이 1.2km에 달하는 구간입니다. 현재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고려대로가 대체 도로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성북구가 직권으로 도로명을 바꾸기 위해선 해당 주소를 사용하는 주민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서면 동의가 필요한 만큼 성북구가 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어떤 그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2분의 1 이상, 주소 사용자 2분의 1 이상이 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자 수가 한 700여 명 되는데, 인천로의 대체 도로명은 올해 안으로 결정된 뒤 표지판과 시설물 교체 작업을 거쳐 내년 6월쯤 도로명 개명 작업이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이혜진입니다. 마포구 망원동은 다세대 다가구 밀집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곳에 250여 대를 수용하는 공영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 동교로 1길입니다. 평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차량이 빼곡합니다.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해 있는 안쪽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틈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불법 주차된 차들이 점령한 상태입니다. 실제 이 일대 야간 불법 주정차 차량은 하루 평균 455대에 이릅니다. 힘은 편이지. 좀 뭐 착오가 없으니까 엄청나지. 착오가 하나도 없다고. 새로 진지 뭐 착오가 있는데 지금 그전에 진지 뭐 착오가 없어요. 주차난이 극심한 마포구 망원동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섭니다. 대상 부지는 망원동 460-5번지 일대로 전체 2,000여 평. 현재는 구청의 자재 보관 창고와 테니스장,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 고물상 등이 있는 곳입니다. 동교로 1길을 따라 780m로 길게 들어서며 총 256면의 주차면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주변 주민들의 이제 주차난은 해소가 다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함산공원이라는 서울시에서 만든 큰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차 수요도 대비를 해서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되고, 공용주차장은 박스 형태로 지어져 내부는 차량을 주차하고 윗 공간은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 공원과 편의시설을 놓을 예정입니다.
한편 주차장 건설과 함께 동교로 1길은 현재 폭 6m에서 12m로 확장됩니다. 왕복 2차선을 만들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자 통행 구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망원동 공용주차장 건설 사업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용역이 끝나면 서울시의 설계 심사와 기술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공사를 시작해 내년 12월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송파구에서 복지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그 현장에 태윤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대를 찬 한 남성이 소리에만 의존해 공을 잡아봅니다. 하지만 다리 사이로 빠지기 일쑤. 눈이 보이지 않으니 제 마음 같지 않습니다. 행사장 다른 한편에서는 한 학생이 휠체어에 올라탔습니다. 주변에 도움이 있지만 갖가지 장애물과 경사로를 통과하기엔 여전히 버겁습니다. 장애인 분들이 휠체어 타시는 거 보면 그냥 많이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막 실제로 타보니까 진짜 엄청 많이 힘들더라고요. 송파구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복지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열린 복지 박람회에는 주거와 직업 등 그동안 생소했던 분야의 복지 서비스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지역의 42개 기관이 참여해 갖가지 체험 활동을 선보였습니다. 실제 독거노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나와서 그 치매 안심 이런 것도 해주고 또 건강 진단도 해주고 체험 부스도 많이 있으니까. 특히 분야별 복지 서비스를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색깔별로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주거와 직업, 건강 등 모두 7가지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복지는 다양한 영역들이 많은데요. 주민들께서 본인한테 맞는 복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 생애 주기별로 구분을 해놔서 이날 복지박람회에 참여한 주민들만 1000여 명. 이들은 몸과 마음으로 느낀 지역의 복지 사업을 통해 복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뜻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에서는 각 자치구 구청장들과 특별 대담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이정훈 강동구청장도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는데요. 강동구의 청사진은 뭔지 들어봤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제19대 강동구청장으로 선출된 이정훈 구청장. 구청장으로 취임하기까지 치러왔던 여정을 돌아보며 그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해서 사실 큰 부담이 있었고요.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이유들이 많았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뛰면서 느끼는 그런 구청장이 되겠다고 도와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며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젊은 날의 경험은 이 구청장 삶에서 핵심 가치관이 됐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강동구 노동정책의 근간도 여기에서 비롯됐습니다. 우리가 노동을 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삶의 원천인 노동이 존중받고 그 노동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제가 노동권익센터를 고민하게 됐고요.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유독 큰 강동구의 현재 상황은 이 구청장이 주목하고 있는 최대 관심사입니다. 좀 소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구도심, 저층 주거지가 중심인 천호동, 암사동 일부 지역, 그리고 길동, 성내동 이런 지역입니다.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게 저는 가장 큰 구정의 목표이고요. 이 구청장은 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의 복지 확대를 강조하며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의 해법을 개발해서 찾습니다. 복지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천호대로변 복합 개발을 통해서 층고 제한을 좀 해제해서 건물을 짓게 하고 기업체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복지 확대를 위한 개발 확대, 이러한 부분들이 성장과 분배와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의 이정훈 강동구청장 편은 딜라이브 케이블 TV의 지역 채널 1번에서 오는 9월 18일 방송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어제 오후 12시 50분경 서대문구 남가저동에 있는 명지전문대 창업보육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불로 4층에 새들어 살던 16살 아들은 숨졌고
48살 어머니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다투는 소리가 들리고 큰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주변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검토를 하고 방음벽이나 가림벽 등을 설치하죠. 그런데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야 안전조치가 이행되는 거꾸로 돌아가는 공사장이 있습니다. 주민시설을 짓고 있는 한 공사장 얘기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동화동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공사 현장 바로 옆에 위치한 빌라 앞에는 가림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당연히 진행돼야 하는 조치지만 가림벽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없던 겁니다. 극심한 소음과 분진 피해를 겪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공사가 시작된 지 수개월이 흐른 뒤에야 가림벽이 설치된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처음부터 이게 공사를 할 때는 펜스를 쳐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중간중간에 우리가 소음이 난다고 펜스 해줘라, 뭐 해줘라, 뭐 에어백을 해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곳의 피해는 또 있습니다. 화단 경계벽에는 금이 가고 이를 떼운 흔적이 보입니다. 화단이 조성된 부분까지가 빌라의 사유지인데 집안이 가라앉자 시공사가 공사장에서 퍼낸 흙으로 덮었지만 집안 침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만큼 다 꺼져버린 거야. 그래서 이걸 다시 갖다 채웠는데 철거를 하고 저기 뭐 큰 컴프레서 돌아가고 할 때는 엄청났죠. 공사장 주변 다른 곳의 상황은 어떨까? 공사장 진출입구 바로 앞에는 학원이 있고 주택가로 들어서는 길목과도 맞닿아 있지만 이렇다 할 안전시설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어린아이들과 공사 차량이 뒤섞여 지나다니기도 하고 인근 학원은 소음 피해와 아이들의 안전 문제 등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고 토로합니다. 이제 아이들 입에서 시끄러워요. 머리 아파요. 하니까 나와요. 저 차가 들어오다가 혹시 우리 노란 차를 밀지 않을까 항상 그런 불안감이 생길까 하고 코앞이니까. 사고는 당연히 안 나야 되겠지만 그 사고 나는 건 내가 내고 싶어서 사고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주민들은 애초에 주변 시설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 관할구청은 인근 시설과 도로 등을 충분히 검토했지만 공사 현장 주변이 협소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공사를 먼저 들어가고 나서 그 후에 가림벽을 친 거죠. 현장 여건상 먼저 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거기는. 그리고 다른 데가 낼 데가 없어요. 출입구 자체를. 원래는 전체적으로 도로가 좁긴 좁은데 그 주변에 이제 주택가도 있고 학원도 있고 붙어 있다 보니까 동화동 공영주차장 건립은 내년 9월 완공 예정이지만 기존 설계에 없던 새로운 건물 공사가 추가될 예정이어서 공사 기간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사장 주변 안전 문제와 주민 피해에 대한 검토가 절실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서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부광역철도. 서울시는 현재 차량 기재 문제를 두고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이 노선에서 성산역을 신설해달라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검토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서부광역철도와 관련해 마포구 주민들이 성산역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홍대 입구에서 시작된 서부광역철도는 디지털 미디어시티를 거쳐 가양과 화곡, 이어 부천시 원종으로 가는 노선. 이 중 홍대 입구에서 디지털 미디어시티 간 거리가 2.8km로 서울시 평균인 1km를 훨씬 웃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홍대 입구에서 디지털 미디어시티 사이에 성산역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1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10만이 넘고 DMC까지 간 거리가 얼마나 2.8km가 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성산 이동역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 역이 없다고 하면 무의미하죠. 이 같은 성산역 신설 문제는 최근 열린 시정질의에서도 언급됐습니다. 성산동과 연남동, 망원동 등 인구 밀집 지역에 역을 신설하는 것은 당연하고 편의나 경제성 측면에서도 좋은 대안이라는 겁니다. 2.8km가 떨어져 있는 건 말도 안 되죠. 이것은 오히려 급에 중간에 성산역을 안 만들어주면 지하철 무용전이 나와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데모 난리 날 것입니다.
서울시는 서부광역철도가 서부 지하철을 쓸 당시 성산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노선이 광역철도로 바뀌면서 시속 50km를 충족해야 하는 기준 때문에 여기 배제됐었다고 말했습니다. 역신설에 대해서는 거리 기준과 인구 증가에 따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0km가 안 나온다 해서 그러면 광역철도로 지정이 안 된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성산역이 배제가 돼 있는데요. 거리가 아까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상당한 거리가 있는 거 저희 충분히 이번에 10만 명이 살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확정된 서부광역철도는 서울 마포구와 경기도 부천시를 잇는 노선으로 총 연장 17.25km에 이릅니다. 현재는 차량 기지를 어디에 만들 것인가를 두고 서울시가 연구 용역 중에 있고 관련해 인천시는 청라지구까지 노선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유난히 길었던 여름을 뒤로하고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런 날씨엔 시원한 대청마루에 앉아 여유를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서울 한가운데서 가을 한옥의 정취도 즐기고 제당 배름 선생의 수묵화도 감상할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가 미음자의 구조를 갖춘 목조 기와집. 전통적인 실경화법과 산수화의 대가인 제당 배렴 선생이 말년을 보낸 가옥입니다. 대청에 달린 유리문과 처마의 함석챙이, 근대 한옥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렴 가옥은 2004년 등록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됐으며 현재는 서울시가 사들여 공공 한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배렴 선생의 50주기를 맞아 배렴 가옥에서 제당 배렴 20개 묻힌 인생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배렴 선생의 마지막 작품인 추심상로 등 작품 4점과 생전에 사용했던 인주, 인장 등 유품 10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배렴 선생님은 사실 1959년부터 68년까지 이 공간에서 거주를 하셨고요. 지금 이번 전시를 통해서 처음 소개되는 작품들이 이제 포함해서 약 100여 점 정도가 전시되는 그 특별전입니다. 산수화, 화조화 등 배렴 선생의 작품 세계와 근대 한옥의 모습을 함께 엿볼 수 있는 이번 특별전은 매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배렴 가옥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경찰의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각종 인권 침해 요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관리하는 현장 인권상담센터가 경찰서 안에 설치됐습니다. 현재 강남과 종로경찰서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인지 지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민원인이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 조사를 받던 중 경찰서 안에 인권센터가 있다는 걸 알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찾은 겁니다. 내가 억울해서 못 견디는 거 2가지가 있었어요. 그걸 저 변호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해하겠다고 알아듣고. 변호사는 먼저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합니다. 상담으로 해결되는 부분이라면 상담으로 종결을 끝내고 경찰서 내부로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 것들은 이제 또 그 청문감사실을 통해서 경찰서 내부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16일부터 강남경찰서 별관 3층에 설치, 시범 운영하고 있는 현장인권상담센터.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서 안에 설치된 겁니다. 센터에는 인권위가 위촉한 상담위원 2명이 평일 근무 시간에 오전과 오후로 시간을 나눠 상담을 진행합니다. 인권 침해 주장 내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중재와 갈등 해소, 인권위 진정과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사 서류나 감찰 진술서, 조사 보고서와 집회 관련 서류는 필요에 따라 청문감사관실에 마련된 정보공개 즉시 공개 창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서류라든지 그 감찰 서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보고 싶을 때 저희 그 청문감사 담당관실에서 서류를 확인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인권상담센터는 강남과 종로경찰서에서 오는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논의를 거쳐 확대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구입니다. 제15회 딜라이브 케이블TV기 서울시 초등학교 야구대회 경기 결과입니다. 7일 있었던 갈산과 길동의 경기는 길동이 갈산을 7대 0으로, 수유와 도신의 경기는 수유가 도신에 10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상일과 고명의 경기는 7대 8로 고명이, 학동과 포니의 경기는 9대 2로 학동이 승리했습니다. 8일 있었던 남정과 효재의 경기는 남정이 6대 2로 승리했고, 역삼과 봉천의 경기는 역삼이 16대 2로 크게 이겼습니다. 가동과 배군의 경기는 가동이 17대 7로, 도곡과 중대의 경기는 12대 7로 도곡이 중대를 제압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영일과 사당의 경기는 영일이 13대 6으로 승리했고, 강남과 청구의 경기는 5대 3으로 강남이 이겼습니다. 열 곳이 창업했다면 7곳은 문을 닫았습니다. 창업자 5명 중 1명이 청년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청년 창업의 실패율은 사회적 문제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빈집을 매입해서 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한다고 하죠. 1차는 옥탑방이 있었던 삼양동 지역이 유력하다는데 일자리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청년들에게 창업이 어쩔 수 없는 차선책으로 강요받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볼 부분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